4,400만 명의 가입자 수를 자랑하는 명실상부한 국민 SNS 앱 카카오 스토리. 2012년에 출시된 이 앱은 카톡 친구들과 사진을 통해 일상을 공유하는 서비스로 출시 8일 만에 가입자 1,0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현재 누적된 스토리 수가 18억 개에 달한 만큼 눈부신 성장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앱 개발자를 만나다에서는 쉽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전 연령층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카카오 스토리의 정용준 총괄 사업부장을 만나 소통 플랫폼 카카오 스토리의 성공 비결을 들어봅니다. 스마트폰으로 일상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된 데에서는 아무래도 SNS의 영향이 가장 클 텐데요. SNS 중에서도 국민 SNS 카카오 스토리가 빠질 수가 없겠죠. 오늘은 카카오 스토리를 만들어낸 개발자, 바로 카카오의 정용준 총괄사업부장님을 모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 스토리를 애용하고 있잖아요. 카카오 스토리의 첫 기획부터 지금까지 쭉 총괄해온 담당자로서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저도 뭐 지하철이나 카페에 앉아있다 보면 많은 사용자들이 카카오 스토리를 쓰고 서로 같이 카카오 스토리를 열어놓고 얘기하고 이런 거 보면서 굉장히 기쁜데요. 뭐 평소에 이런 서비스를 전혀 경험해 본 적 없는 저희 뭐 부모님 세대라든가 또 굉장히 어린 친구들까지 다 사용하고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 저희도 굉장히 사랑을 받게 돼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은 서비스가 사랑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또 많은 사랑을 받게 돼가지고 굉장히 기쁩니다. 제가 카카오 스토리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카카오 스토리가 출시 약 1년 반 만에 가입자 수가 무려 4,800만 명에 돌파를 했고요. 또 스토리 수도 18억 개에 달하더라고요. 이거 정말 대단한 건데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저희가 어떤 새로운 사용자들이 전에 없던 행동을 위한 서비스를 만든 게 아니고요. 네. 사용자들이 이미 많이 하고 싶어하는 서로 이제 이미지로 서로 사진을 공유하고 그것으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을 제공했고요. 또 굉장히 단순한 기능으로 제공하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어려움 없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서비스를 되게 잘 사용하고 또 많은 사용자들에게 사랑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카카오 스토리는 사진을 기반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처음 이렇게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또 구상하게 되셨는지. 네. 카카오 스토리가 나올 무렵에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던 카카오톡 사용자들을 저희가 많이 조사를 했어요. 근데 저희도 익숙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용자들을 이렇게 보니까 사용자들이 항상 카카오톡에 있는 프로필 사진을 열어보고 또 닫고 거기에 있는 상태 메시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사용자들이 이미 이미지로 소통을 하고 싶어하는 요구가 확인이 됐고요. 저희가 거기에 착안해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아예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주면 사용자들이 굉장히 사랑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카카오 스토리 하면 참 아이디어가 특이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사진을 올리고 나면 그 밑에 우리가 좋아요, 기뻐요, 힘내요 이런 것들도 남길 수가 있잖아요. 이런 아이디어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만들게 되셨어요? 휴대폰이라는 게 입력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자들이 뭐 이동 중에도 사진을 확인하고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데 감정 표현을 하면서 이걸 원버튼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그 5개의 버튼을 제공하게 됐고요.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특별한 날이나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 태풍이었다거나 하면 힘내요가 늘어난다거나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기뻐요 감정 표현이 늘어난다거나 하는 것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왠지 만드는 과정 중에서 에피소드도 참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저희 카카오 스토리의 그 주요한 특징이 굉장히 어린 분들이나 또 이런 휴대폰을 잘 사용하시지 못하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다 잘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게 비결이 이제 단순함에 있다고 보는데요. 만드는 과정에서 이걸 단순하게 만들어야 되는 걸 중요한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데 진짜 그걸 단순하게 만드는 일이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단순함에 자기가 원하는 기능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중에 정말 사용자한테 필요한 게 뭘까? 이게 있어야 사용자들이 즐거워하는 게 뭘까를 찾아내는 일이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네, 출시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용자들의 요구를 받아서 업데이트가 된다고 알고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부분이 반영된 건지 궁금합니다. 예, 카카오 스토리는 출시 때부터 계속 사용자들의 요구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오고 있고요. 거의 매달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한 기능으로는 사진을 한 번에 여러 장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인데요. 이것도 사용자들이 여러 가지 사용을 하면서 이제 여행을 다녀온다거나 아니면 카페에 다녀오면 사진을 되게 여러 장을 찍게 되는데 그거를 한 장씩 공유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소식 피드가 가득 찬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가 이거를 한 번에 올릴 수 있도록 해서 사용자들이 좀 더 풍부하게 이야기를 공유하고 또 댓글로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카카오 스토리는 다양한 파트너사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도 유명하거든요. 최근에는 포토북이나 아니면 카카오 스토리와 관련해서 폰 케이스도 제작할 수 있게 만들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제휴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건 무엇인가요? 그 사진 인화의 예를 들면 사진을 인화하고자 하는 요구, 저희 쪽에 사진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포토북으로 만들어서 보관하고 싶다. 또는 내가 휴대폰 케이스에 넣어서 이것을 항상 간직하고 싶다. 이런 요구가 이미 있었거든요. 네. 저희가 한 일은 새로운 그 비즈니스를 발굴한다기보다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능을 받아서 그것에 적합한 파트너를 찾아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시키는 거거든요. 실제로 인화 서비스 같은 경우는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에 굉장히 목말라 있는 상태였는데 저희가 이 사용자 요구를 잘 받아서 제공한 덕에 사용자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또 파트너사들도 새로운 수익 기회를 얻게 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야말로 정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양한 IT 업계에 몸담아 오시면서 좀 많은 서비스 개발 과정을 두루 봐오셨잖아요. 특히 요즘은 꿈을 위해서 도전하는 스타트업 업체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조언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최근에 지켜본 바로는 사용자들이 굉장히 새로운 서비스에 목말라 있고 또 이제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많이 생겨난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사용자들의 행동을 잘 관찰하고 그 사용자들이 원하는 것들을 잘 충족해 준다면 좋고 가벼운 기능으로 아마 좋은 비즈니스 기회가 앞으로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 카카오 스토리가 좀 목표하는 건 무엇인가요? 네, 카카오 스토리는 현재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사용자 요구를 받아서 사용자들이 불편한 걸 해소해 주는 데 목표를 갖고 있고요. 지금도 많은 사용자분들이 여러 가지 기능 제안을 주고 계세요. 그중에 저희가 빨리 제공해야 되는 것들을 골라서 사용자들에게 제공해서 좀 더 만족스럽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일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건 정말 일상생활에서의 기쁨이 배가 되잖아요. 카카오 스토리도 사람들과의 그런 추억을 함께 쌓아가면서 성장하는 기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